탈모개당. 약을 계속 드셔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보존 치료를 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너무 많이 빠질 때 말고 좀 더 안정이 될 때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안 빠지게 계속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안 받는다, 일반적으로 안 생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가발 자체가 탈모를 일으키진 않지만, 가발을 계속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가발을 벗을 때마다 더 씻어줘야 되잖아요. 이제 가발을 계속 쓰고 있으면 피지가 계속 쌓이니까, 그 피지가 모공을 맞게 되면 역시 두피에 안 좋은 환경을 주면서 머리를 빠지게 하죠. 그 다음에 항상 수술하다 보면 걱정하는 건 가발 접착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집을 수 있는 가발이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붙이는 형식의 가발이라면 이 접착 부위 자체가 굉장히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계속 당기고 있는 거랑 다름없으니까. 그래서 영구적인 손상을 입으면 탈모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세모.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요즘에 탈모가 더 많이 생긴다는 분도 꽤 되시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좀 더 선선해지면 그때 탈모가 생기는 분도 많고요. 이거는 개별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두피에 어떻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알러지 팩터들이 더 많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교차가 나쁘고 먼지에 많이 반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외부 요인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건 있어요. 호르몬 레벨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가을철이 되면 테스토스테론 레벨 자체가 올라가요. 그래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물론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는 요인은 아니에요. 이거 아시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빠지게 하는 요인은. 하나는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5알파 환원 요소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DHT로 바뀌었을 때 바로 쓰임새가 있게 만들 수 있게 바로 잡아주는 리셉터 가 얼마나 잘 영향을 하느냐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 두 가지가 탈모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재료 자체가 늘어나면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실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겪는 분들은 꼭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피나나 두타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무조건 먼저 넘어가는 것 중에 우리가 심한 피로 현상들이 있어요. 처음에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어지는 것처럼 활력이 좀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테스토스테론의 주기능, DHT 주기능에 연관되는데, 이거 자체가 우리 에너지원처럼 굉장히 활력을 주는데 또 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레벨이 좀 달라지니까 레벨링을 좀 할 때 시간차가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나 겪는 현상이 피로감을 좀 느끼게 되죠. 근데 이제 몸이 적응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일단 부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죠. 근데 분명히 약을 드시면서 너무 멍해져가지고 약을 끊었더니 좋아졌다는 분들은 실제로 임상에서 계시고, 그런 경우에는 약을 바꿔보거나 아니면은 약을 용량을 좀 줄여보면 금세 없어진 분도 꽤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확실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약 드시고 좀 불편한 분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죠. 아까 얘기한 건데, 두피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모발 이식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피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안에 골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에 꽂는 거야. 그럼 과연 좋을까? 당연히 생착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시 염증을 또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피를 좀 더 좋게 만들고 가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두피만 잡히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봐봐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6개월, 7개월 때 뵀는데 너무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두피가 막 빨개져 있어. 지금 제일 안 좋은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려는 친구들이 막 못 올라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좀 지켜봅시다 이러고 말했는데,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봅시다 라고 얘기해요. 시간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봅시다도 얘기하고, 그러고 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계속해드려요. 영양분도 부어드리고, 스케일링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진정할 수 있는 치료도 좀 해주고, 두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되게 결과가 괜찮습니다. 올라올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중요해요.
그 시기에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수술 이후에. 물론 생착은 수술 직후에 다 결정된다고 하지만 그렇다라 하더라도 너무 상황이 안 좋으면 역시 못 올라오거나 올라오기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상태든 잘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하겠죠. 기능적으로 저하될 수 있겠죠. 약을 드시는 분 중에 간혹 일부가 그 DHT량이 너무 줄어들게 되면 DHT 주기능이 당연히 성기능에 작용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약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기능 자체가 성욕 자체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발기가 좀 덜 되거나 아니면 사정량이 좀 줄거나 아니면은 사정치 통증을 좀 느끼거나 가만히 있어도 고환이 쪼그라들어서 좀 아프거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호르몬 레벨의 변화로 인해서 여성 유방이 좀 생기거나 이런 것처럼 변화를 겪을 수 있는데 누구나 겪는 게 아니고 아주 일부분만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항상 얘기하지만 2% 정도 100분 중에 2분 그리고 항상 그 제약회사에서 얘기하기에 그 100분 중에 2분이랑 수치는 약을 전혀 드시지 않았을 때의 성기능 발생 정도랑 거의 유사하다. 약 안 먹어도 100분 중에 2분은 문제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라서 별 차이 없어요. 이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통계적인 문제죠. 통계의 함정 같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오랫동안 약을 드신 분들께 쫓아다니면서 물어봐서 했던 연구도 있어요. 그 제약회사가 그랬을 때는 오랫동안 물어봤더니 100분 중에 한 10분 정도가 10분 가까운 정도가 조금 그런데 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되게 주관적인 뉘앙스죠. 주관적인 거죠, 실은. 예.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요런 차이는 이제 아주 장기적인 점에서 봤을 때 얘기니까,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발표한 경우가 있다.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항상 약을 먹을 때는 가이드라인이나 실제로 공표된 것들을 바탕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따르면 일단 공식적인 대답은 문제 없어요가 정답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을 말씀드리면 될 듯합니다. 어쨌든 용량을 조절하면 문제는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문제를 느꼈을 때 약을 바로 끊지 않고 용량을 충분히 조절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같은 사람하고 상담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